통역이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2026년 4월 14일 첫 방송된 MBN 2026 한일 가왕전 상견례 현장. 일본 국가대표 가수들이 한 명씩 들어오자 홍지윤은 기다렸다는 듯 일본어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질문을 받은 뒤 한국어로 다시 확인하거나 옆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곧바로 일본어로 반응했고 대화의 흐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일본 출연진의 표정이 달라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미리 외운 인사 한두 문장이 아니라 상대가 말한 내용을 이해한 뒤 상황에 맞는 답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자들까지 놀랐다는 반응이 붙은 핵심도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홍지윤은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어로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이날 홍지윤이 선 자리는 평범한 해외 행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현역 가수들이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맞붙는 경쟁 무대였습니다. 홍지윤은 2026년 3월 10일 끝난 현역가왕 3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고 한국 대표 7명의 중심에 섰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선택한 곡은 박상철의 울엄마였습니다. 국악 창법과 트로트의 감정을 한 무대 안에서 결합하며 정상에 오른 뒤 불과 한 달여 만에 일본 대표 가수들과 마주 앉은 것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홍지윤은 오히려 일본어로 분위기를 풀었고 상대를 직접 환영하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어진 백초 무대에서는 남진의 내 영혼의 히로인을 선택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단 100초였습니다. 긴 설명도 두 번째 기회도 없는 짧은 승부였습니다. 홍지윤은 첫 소절부터 높은 음역과 선명한 발성을 밀어붙였고 일본 대표들은 무대를 집중해서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어 대화와 노래가 따로 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견례에서는 일본어로 심리적 거리를 줄였고 무대에서는 한국 트로트의 색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상대의 언어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음악은 희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홍지윤은 언제부터 일본어를 준비했을까요? 이 장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재치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활동 기록을 따라가 보면 최소 수년에 걸친 일본 무대 경험이 쌓여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홍지윤은 첫 정규 앨범 지윤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 앨범의 쇼케이스 영상은 같은 해 12월 25일 일본 TBS 채널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은 새벽차 초기화여 분내음 같은 곡을 통해 홍지윤의 목소리와 무대 스타일을 먼저 접했습니다. 에서 열린 쇼케이스가 일본 방송으로 소개됐다는 사실은 그의 일본 진출이 2026년에 갑자기 시작된 프로젝트가 다음 아니라는 것을 전환점은 보여줍니다. 2024년 4월이었습니다. 홍지윤은 촬영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했고 4월 16일 공식 채널을 통해 현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일본 가요계의 거물고 히로미와 엔카 가수 요시 이쿠조였습니다. 특히 요시 이쿠조와의 만남에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김연자가 함께했습니다. 홍지윤은 김연자 덕분에 많이 배우고 간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고 팬이었던 요시 이쿠조를 만난 기쁨도 드러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기념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본 무대의 말투, 무대의 예절 진행 방식과 엔카 가수들의 호흡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3일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홍지윤은 김연자와 함께 일본 BS 아사히의 대표 엔카 프로그램 인생 노래가 있대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시대별 명곡과 엔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장수 음악 방송입니다. 홍지윤은 한국 가수라는 소개만 받고 잠깐 인사한 것이 아니라 현지 가수들과 같은 무대 안에서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일본어 가사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단어의 뜻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장음과 단음 문장, 끝에 높낮이 감정을 넣는 위치까지 익혀야 합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비슷하지만 노래에서는 모음의 길이와 자음의 강도가 달라 작은 실수도 쉽게 들립니다.
홍지윤에게 일본 방송 출연은 언어 공부가 실제 평가를 받는 시험장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일본 방송 노출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김연자와 홍지윤이 일본에서 촬영한 인생 노래가 있다는 2월 1일, 2월 8일, 2월 15일, 3월 22일 BS 아사히에서 편성됐습니다. 두 사람은 키타노 우미야케를 함께 부르며 선후배 듀엣을 보여줬고 토크 형식의 진행에도 참여했습니다. 2025년 1월 29일에는 후지TV 계열에서 방송된 쇼와 가요 퍼레이드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번의 화제성 출연이 아니라 여러 날짜에 걸쳐 반복해서 일본 시청자를 만난 것입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제작진과 인사하고 리허설 순서를 확인하고 출연자와 대화하려면 일본어는 선택이 아니라 실무 능력이 됩니다. 이 경험이 2026년 한일가왕전에서 폭발했습니다. 일본 대표들이 등장했을 때 홍지윤은 통역을 기다리는 참가자가 아니라 직접 질문을 던지는 진행자처럼 움직였습니다. 일본어를 잘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 속도였습니다. 온 문장은 혼자서도 말할 수 있지만 대화는 상대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높임말을 고르고 표정과 시선을 유지하면서 답해야 합니다. 홍지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는 것은 발음뿐 아니라 듣기와 상황 판단까지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홍지윤의 언어 감각은 그의 전공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중앙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공부했고 가야금과 국악 창법을 기반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2020년 12월 방송을 시작한 미스트롯 2에서는 아이돌부 참가자로 등장했지만 엄마 아리랑과 배 띄워라 같은 무대를 통해 국악 트로트라는 확실한 색을 보여줬습니다. 최종 결승에서는 선을 차지하며 이 위에 올랐습니다. 음정을 정확히 듣고 소리의 높낮이를 세밀하게 조절해온 훈련은 외국어 발음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 엔카는 한국 트로트와 닮은 감정선을 갖고 있지만 박자를 밀고 당기는 방식과 가사의 억양은 다릅니다. 홍지윤은 두 장르의 공통점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차이를 반복해서 몸에 익혔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어려운 장면은 말할 때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대개 문장을 빨리 끝내려 하거나 준비한 표현만 말한 뒤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홍지윤은 상대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였고 답변이 끝난 뒤에도 표정과 시선을 유지했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비언어적 반응은 실제 단어만큼 중요합니다. 일본어의 존중 표현은 상대의 나이와 관계, 공식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어미가 달라집니다. 한 문장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보다 대화 전체의 온도를 맞추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홍지윤이 자연스럽게 보였던 이유는 발음을 뽐내려 하지 않고 대화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취재 현장에서 더욱 크게 드러납니다. 해외 기자가 짧은 시간 안에 질문을 던질 때 통역을 거치면 질문과 답변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수가 직접 이해하고 바로 반응하면 표정과 감정이 끊기지 않습니다. 같은 답변이라도 훨씬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전달됩니다. 홍지윤이 일본어로 직접 소통한 순간이 화제가 된 것도 단순히 외국어를 한마디 했기 때문이 아니라 통역 과정에서 사라질 수 있는 감정과 속도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일본 방송의 토크 코너 라디오 인터뷰, 현지 팬 행사에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도 그 준비는 계속 확인됐습니다. 1회 내 영혼의 히로인에 이어 2회에서는 송인을 불렀고 3회에서는 일본 가수 아즈마 아키와 울긴 왜 울어를 함께 불렀습니다. 4회에서는 아리랑과 스리랑을 결합한 무대를 선보였고 이후 일본 엔카 보쿄 종카레도 도전했습니다. 6회에서는 한국의 뱃노래와 일본의 소란부시를 한 무대에 연결했습니다. 소란부시는 홋카이도 어업 노동요에서 발전한 일본 민요이고 뱃노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입니다. 두 곡을 이어 부른 구성은 단순한 언어 자랑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전통 소리를 자신의 목소리 안에서 연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여기서 일본 관계자들이 주목한 부분도 분명합니다.
해외 가수가 일본 시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평가받는 것은 유명세만이 아닙니다. 현지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방송에서 돌발 질문을 받았을 때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일본 가수와 함께 무대를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홍지윤은 2023년 일본 TBS 방송, 2024년 도쿄 촬영과 BS 아사히 출연, 2025년 반복, 편성, 2026년 한일 가왕전까지 단계를 밟았습니다. 약 3년에 걸쳐 쌓인 기록이 있었기에 통역 없는 짧은 대답 한마디도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홍지윤이 일본어를 사용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 가수처럼 보이기 위해 국악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에 띄워라, 아리랑 뱃노래 같은 한국의 소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상대의 언어로 소통하되 무대에서는 한국의 소리를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진출을 준비하는 가수에게 매우 중요한 방식입니다. 언어는 문을 여는 열쇠지만 현지에 없는 독창성이 있어야 그 문 안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기억한 장면은 길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인물이 말을 건넸고 홍지윤은 통역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끝나자 곧바로 일본어로 답했고 상대의 표정을 확인하며 다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몇 초에 불과한 순간이었지만 그 뒤에는 2023년부터 이어진 일본 방송 경험, 김연자와의 동행 도쿄에서 만난 고 히로미와 요시 이쿠조 여러 차례의 엔카 무대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비가 없었다면 오은 인사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지윤은 질문하고 듣고 반응했습니다. 이제 홍지윤에게 일본어는 특별한 개인기가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의 무대를 연결하기 위한 실제 경쟁력입니다. 2026년 현역가왕 3우승으로 한국 정상에 선 뒤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대표들과 직접 대화하고 노래한 과정은 그의 활동 반경이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통역 없이 건넨 한마디가 놀라웠던 이유는 발음이 완벽해서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준비한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주목한 것은 일본어 실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 드러난 자신감과 준비의 깊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홍지윤은 초대받은 한국 가수가 아니라 일본 무대에서도 스스로 이야기를 이끌 수 있는 가수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